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하루 상승하고 하루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제 하락하고 오늘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하면서 거래소는 추세적인 이탈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1.2%나 빠질 이유가 뭘까요? 빅테크 실적도 좋았습니다. 어제는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공개됐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좀 잘 지지받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좀 떨어지고요. 2% 정도. 그다음에 삼성물산 좀 어려운 실적 부진을 발표하면서 7% 급락. 거기다 고려아연이 그 유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하한가 이후에 또 추가적인 하락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오늘 좀 급락을 나타내다 보니까 지수가 크게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 300개, 하락하는 종목 500개로 상승하는 종목이 아주 적은 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단도 삼성전자 컨콜에 의해서 좋은 흐름 보이는 종목들도 있고요. 코스닥은 약보합권입니다. 736선 지나갑니다. 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지금 6거래일 연속으로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3천억 원 가까운 순 매도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57억 원대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보시죠. 최근 들어 계속해서 외인 기관 함께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들만 힘겹게 매물을 받아주고 있는데 사실 그 여력은 너무 부족하고요. 매도를 해주는 만큼 다시 매수를 해주는 주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최근 시장 계속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 리스트 볼게요. 자, 오늘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은 기아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 다음 KB금융, LG엔솔과 삼성 SDI 같은 2차전지 종목들 아직까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6위단에 삼성전자가 보입니다. 대체 이 시간에 탑10에서 이 삼성전자라는 글자를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서 보는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요. 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도 이제 기술 이전 계약 기대감 있는 쪽이고요. 리가캠바이오 오늘 오랜만에 담습니다. 2차전지 안에서 코스닥 상장한 에코프로도 함께 있네요. 기관 순매수도 보겠습니다. 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는 건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죠. 고려아연 오늘 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개파락하면서 출발했는데 아침보다는 낙폭을 많이 줄여낸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동성 강하다라는 점, 단기로 좀 들어간 걸 수도 있고요. 테크윈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반도체 소부장단 기관이 오늘 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컨콜에서 이제 파운드리 투자 줄이고 다 HBM하고 DDR5 쪽으로 투자 전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 종목들의 기대감이 오늘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담는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확인되고 있고요. 금융주 안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장이고요. 이제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고 빅테크 실적 소화하는 기간입니다. 오늘의 가장 알맞는 전략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세워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탑10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너무 어려워서요. 일단 반도체 빨리 확인해 보시죠. 계속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어제 일단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33% 폭락한 이유가 그냥 개별적인 이슈입니다. 회계감사 사임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는 건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외에 다른 빅테크 실적 발표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호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가이던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애주어의 매출 성장률이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시간외에서 3% 떨어졌고요. 메타는 괜찮았잖아요. 네. 가입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 뭐 가이던스가 별론가요? 이 빅테크 가이던스에 따라서 반도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좀 걸어갈까요? 예, 우선 뭐
내부적인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하락에 대한 뭔가 이제 꼬투리를 잡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부분은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당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아마존의 AWS, 그리고 알파벳의 이제 클라우드까지 해서 3개 회사의 성장률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주가가 버티고 2개의 기업이 폭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1~2%포인트 정도의 차이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점유율을 키워나간다, 이 요소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만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알파벳이 30% 중반대 클라우드의 어마어마한 성장세를 보여준 가운데 애저가 성장이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은 알파벳보다 성장이 조금은 낮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조금 끼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이던스,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사실 가이던스를 놓고 봤을 때는 기존 컨센서스 값보다 가이던스 중간값이 더 높은 나쁘지 않은 가이던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최근 주가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수급적인 공백, 이 공백을 결국은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주가의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오늘 시간으로 아무래도 이제 메타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밤 미국 증시까지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이 과연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식을 매수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인가라는 측면에 물음표가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결국은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국내 증시가 어떻게 보면 삼각 깃발형으로 굉장히 수렴하는 구간이었고,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로든 나타날 자리였는데 결국은 이제 미증시에 이러한 악재 요인이 도출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외국인들의 매물 압박과 함께 하락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럼 지난 분기처럼 반도체 단이 그냥 잠깐 빅테크 실적 나올 때 같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할 걸로 보이세요? 사실은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대선 이후까지 혹은 이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계속 점쳤던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나스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 특히 이제 전고점 부근에서 딱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약간의 부담 요소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소폭의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의 성장률,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들의 실적 성장치, S&P 500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폭 자체는 올해보다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선이 끝나는 해 같은 경우는 대선 불확실성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 해에 이제 1, 2월 달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기업들의 시세가 끝난 것은 아니다, 매수에 대한 타이밍은 조금씩 올 것이다, 이렇게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사담이긴 한데 이 스튜디오 밖에서 1, 2월에 한국 증시가 오를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좀 술술 들리는데 차장님도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제가 얘기한 거는 지금 미국 증시인데요. 국내는 모른다 아직. 근데 이제 뭐 미국 증시가 그런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도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 네. 특히 이제 이번에 1, 2월 달에 좀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결국은 이제 분기 실적에 대한 이벤트일 것 같은데요.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요 기업들의 추정치가 그리고 대장 블루칩들의 실적이 대부분 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컨센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이제 뭐가 좋냐면은 3분기에 실적 추정치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4분기 실적 추정치가.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회성적인 비용을 털어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하게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1, 2월 달 같은 경우 실적 추정치가 낮아진 가운데 오히려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반등 타이밍을 뭐 당장 1월일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미증시가 이러한 부분들의 이슈로 좀 견고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도 연초에는 그리고 주가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확정 실적 발표했고요. 콩콜까지 좀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9조 1,834억 원 발표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반도체 부문이겠죠. 반도체 부문은 이제 컨센서스가 4조 5조 정도였는데 지금 3조 8,600억 찍히면서 반도체는 또 실적 쇼크가 나왔어요. 다음 화면 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추이 분기별로 좋긴 한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 보면 좋은데 반도체는 꺾인 게 좀 문제인 거죠. 네. 하이닉스가 2년 만에 삼성전자 따라잡았다고 하이닉스 직원들은 막 그 인센티브 파티하고 있는데 지금 DS 부문 직원들은 막 울상이다. 이런 뉴스도 너무 많고요. 오늘 내용 공개된 겁니다. 콩콜 내용이 파운드리 축소하고 HBM이랑 DDR5 쪽으로 투자 전환하겠다. 그리고 HBM, DDR4나 네, LPDDR4 같은 돈 안 되는 거 말고 우리 하이엔드 많이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왔고요. HBM4 내년 하반기 양산 예정이다. 근데 이거 빨리 양산을 해서 뭐 납품을 해야 이게 그렇죠. 돈이 되는 거니까. 콩콜 내용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사실 삼성전자 참 아쉽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몰릴 줄은 몰랐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15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고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메모리 반도체에 정말 입지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는 더욱더 아쉬움이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라는 것이 과거에는 뭐 기술력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대규모 캐펙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 비용의 우위를 바탕으로 얼마나 싸게 그리고 좋은 반도체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에 포커스가 맞춰졌다라고 한다면은 이번 AI의 시대의 개화와 함께 사실은 이런 반도체 시장의 변화 요소가 만들어졌다는 것도 삼성전자의 아쉬움을 좀 남기게 만드는 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콩콜 내용을 주로 살펴봤고요.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이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결국은 주요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HBM이라든지 DDR5와 같은 고부가치 제품군 쪽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은 가변적으로 유동적으로 가져가면서 크게 캐파를 늘릴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은 삼성전자의 공격적인 투자 언급이 나오지 않아야지 오히려 주가가 좋다라는 부분 쪽으로 해석을 했었는데요. 결국은 고부가치 제품군 쪽에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종목군별로 살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왔었던 소부장 관련 대표 주자들, 뭐 STI라든지 제우스,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의 테크닉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그러면은 과연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분기에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언급들이 사실은 지켜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은 진짜 삼성전자 너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쪽에 공정 쪽에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시기를 1BA 시기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쪽 같은 경우는 이미 한 1, 2년 전에 진행을 하고 있었던 쪽이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이 난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투자 방향 자체가 레거시 쪽으로 집중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반도체 수급 우려감은 적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급격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피크아웃과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일단 피크아웃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거고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HBM3 조건부 승인 받았다라는 소식도 들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조건부라는 게 실패하면 삼성전자가 물어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좋은 거예요, 삼성전자한테?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뭐 퀄 통과가 될 만한 제품군들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제 승인이 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짜여진 공정을 바탕으로 해서 높은 수율로 엔비디아에게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직까지 이제 그런 것들이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조건부 승인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제한된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갈 길은 조금 더 이제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에 중요한 키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최근 발표된 SK하이닉스의 투자 계획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레거시 쪽의 투자 계획은 상당히 보수적인 투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급격하게 꺾여 나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치 쪽의 투자 전략 이를 부분으로 결국은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컨콜이 올라왔는데요. 삼성전자가 HBM3E 주요 고객사 4분기 중 확대 판매 가능. 즉 고객사 하면 엔비디아겠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우리 승인 받았다, 완료했다 이거 약간 암시한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제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 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네. 물론 이제 물량이 늘어나겠죠. 왜냐면 이번에도 뭐 지금 70% 증가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단편적인 뉴스 소식에 대한 의견의 투자 전략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황이 크게 꺾여 나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현 가격대에서는 뭐 삼성전자 분할 매수 정도는 네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계속 삼성전자를 놓지 못하는 이유가 네. HBM 너무 비싸니까 이제 가격 조정하려고 하이닉스 한테서 좀 어떻게 딜을 좀 해보려고 삼성전자라는 카드를 쥐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삼전이 오르면 하이닉스 떨어지고 그렇죠. 최근에 굉장히 제한적인 수급 안에서 두 종목이 좀 수급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흐름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 우선 아쉽습니다. 20만 원 선에 대한 저항대 구간 언급을 드렸었고 실제적으로 20만 원에 한번 저항대 구간에 막힌 다음에 다음날 바로 20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하지만은 그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좀 최근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감이 있는데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당연히 SK하이닉스 쪽에 훨씬 더 우위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자체도 SK하이닉스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벌어들고 있는 이 프리캐시 플로우에 대한 흐름으로 결국은 이제 내년도의 투자 전략 자체도 SK하이닉스는 상당히 유동적으로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우위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저항대 구간에서 좀 밀려 있고 아무래도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위쪽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단기 매물출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뭐 지금 투자의 전략 자체는 결국 같이 빠진다 혹은 뭐 만약에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SK하이닉스 쪽에 집중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소부장으로 넘어가면요. 오늘 또 후실적을 발표한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HBM 투자 전환한다고 해서 오르는 건지는 모르지만 HBM 장비주들 괜찮습니다. 오늘 기관도 테코잉사고요. STI도 오늘 장비주 괜찮고 이쪽 소부장에 대한 종목들은 이제 투자 소식이 좀 들려오니까 다시 좀 이 터널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건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또 분할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그렇죠. 불확실성 해소 이슈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저께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었다가 어제는 이제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죠. 일각에서는 이제 3분기 대비해서 4분기의 감익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가 살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결국은 SK하이닉스의 밸류 체인을 보는 것이 맞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을 소부장으로 치환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메모리 출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소재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투자 전략에 대한 보류, 부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장비땅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HBM을 꾸리기 위한 장비의 수요가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잘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러한 소부장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장 내에서는 매수적인 관점으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징랜드는요. 네. 그 대만에 법인 설립했다던데 TSMC하고 이제 협력할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거의 테마주처럼 올라요. 네, 사실 오늘 에이징랜드의 상승세는 뭐 그동안 이제 TSMC가 좋을 때 에이징랜드가 못 올라왔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내용만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뉴스 상황으로 봤을 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쪽에서 AI, 슈퍼컴퓨터. 그렇죠? AI 가속기 칩. 예, AI 가속기 칩을 이제 개발을 했는데 결국 이제 K 뭐 반도체 쪽이겠죠. 결국 가속기. 그런데 이것에 대한 칩 제작을 결국은 에이징랜드가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서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주가가 계속 가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는 이러한 이벤트적인 요소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성이다. 네. 좀 단기로 봐야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스페타시스도 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장중에 11% 넘게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 분봉상 반등하고 있긴 하거든요. 이수페타시스 뭐 개별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네, 사실 이제 저도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이스페타시스 뉴스를 계속 찾아봤는데 사실 딱히 하락 요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여러 기대 요인 중에 하나가 조금은 그러니까 주가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대 요인 중에 하나가 흔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 이스페타시스가 가져가고 있는 좋은 투자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HBM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동사의 기판 쪽이죠. MLB 쪽에 대한 전반적인 단가 증가라든지 아니면 엔비디아 내의 점유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 때문에 뭐 이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지금 시장의 기대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서버 쪽에 대한 기판 쪽 그리고 네트워크 쪽에 대한 기판의 기대감인데 네트워크 기판 같은 경우는 40층 이상의 고다층으로 더욱더 높은 ASP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이 초도 물량이 최근에 이제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었고 이 물량의 확대가 이스페타시스의 올해와 내년도 실적에 굉장히 중요한 열쇠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것을 보면 이쪽에서 아마 좀 문제가 발생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혹여나 아니면은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정적인 내용은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뭐 제가 나오는 시간이지 아니면은 다른 분께서 좀 네네. 말씀을 드릴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볼까요? 어제 오후 10시에 체코에서 그 경쟁사 이의제기에 한국 원전 계약 일시 보류한다라고 기사가 났다가 이제 다시 오늘 오전 10시에 체코 협상단 한국 방문한다. 다음 달에 11월 달에.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이제 분봉상으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또 외인 기관이 많이 담고 그렇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SMR 투자 계속 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차장님은 어떠세요? 네, 사실 뭐 항상 원또속, 또 원전에 속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항상 얘기를 했었던 게 원전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저 개인적으로도 가지고 있었고 네. 최근에 주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도 이번엔 다르지 않나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 정도의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체코에서 날라온 이 소식 때문에 사실 원전 관련주들의 주가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는 원전주가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시간은 이런 기업들의 편이라는 거죠. 우리가 2020년도에 원전 SMR 얘기해봤자 2026년에 착공해서 28년도에 가동되는데 이거 뭐 8년이나 남았는데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2024년이 되고요. 곧 2025년입니다. 그러면은 1, 2년 내로 밸류에이션에 더할 수 있다는 거죠. SMR 관련된 부분을.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대선 리스크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이 원전 쪽, 특히 SMR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해리스의 여러 가지 전력 투자에 대한 이벤트까지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수주를 보여줄 수 있는 BHI 같은 기업들이 선두에 서 있고요.
테마성으로 주가가 조금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업은 우진엔텍과 G2파워 같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위주로의 투자 전략들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긍정적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다시 얘기하면 갑자기 분봉상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데 컨콜 내용 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진 사장님과 시간 여기까지 가져볼게요.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